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근파 생꾼입니다. 오늘 더워라. 대구에 오니까 굉장히 덥네요. 속초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나? 제가 또 내려오다가 이 동네를 이게 경상도에도 제가 이 못 본 동네가 워낙 많아서요. 평 뭐였지? 참 이름도 평해네, 그죠? 예, 평해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다 내려왔었는데요. 예, 내일이면은 바로 어, 포항까지 내려오는 건데 하필 또 오늘 저녁부터 흐리기 시작하더니만 내일 아침부터 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귀가를 했는데 참 운도 좋은 게 지금 그쪽으로 가는 차가 하루에 세 번밖에 없어요. 세 번밖에 없는데 시간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취소했다가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시간표도 따로 없습니다. 당일 당일 바뀔 수도 있는데요. 운이 좋게도 또 제가 정말 체스도 좋다, 그죠? 버스를 딱 가니까 버스가 20분 뒤에 있고 또 모텔까지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모텔 비는 환불이 안 된다 그러지. 답은 하나지, 그죠? 가는 거죠, 그냥 떠나는 거죠. 제가 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떠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자, 저 카페를 한번 살짝 한번 둘러볼까요? 예, 우리 카페를 한번 우리 카페가 6주 후에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여러분들 글을 안 적습니까, 그죠? 어, 앱 구독수가 원래대로 돌아왔네, 그죠? 원래 저희 카페의 구독수가 이랬는데 한번 사람들 왁 몰려들었다가 온갖 투기꾼들 다 몰려들었다가 이제 국물 빼먹을 거 없다 싶으니까 다들 가셨는 것 같다, 그죠? 예, 고생 많았습니다. 뭐 저야 뭐 항상 이런 스타일로 매매하기 때문에 어떤 제 매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근데 제 매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제 갈 길 가야 되겠죠. 자, 글을 한번 살짝 올려봤는데요. 이제 어떤 글이 있느냐 보자. 우리 회원들 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화면도 안 나오고 요즘 광고 되게 많이 올리시네, 그죠? 예, 광고. 요 정은이 때문에 신장마비 걸리겠다 하시면 알파 보고 됩시다. 요건 빨리 그걸 하세요. 지금 저 국회의원들 둘이가 자유통합당입니까? 뭐 하여튼 민주통합당 하여튼 뭐 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 둘이 그 북에서 넘어오신 분 두 분이 김정은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주가 폭락했잖아요. 근데 지금 멀쩡히 살아 있었죠, 오늘, 그죠? 아까 뉴스 보니까 멀쩡히 살아서 나오던데 그 사람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시기 바라고요. 재미난 사진 이건 제 겁니까? 뭐 특별한 건 없네, 그죠? 꿀물. 어우, 이거 깨어나셨네. 어이구야. 아이구야. 이거 뭐지? 살아있는 거야? 참네. 대박. 대박. 대박이시고요. 음, 요즘은 일지를 읽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던데 토큰 투자 성향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지, 그죠? 제가 저희 카페가 롱런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이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자전거 타러 가면 저는 항상 유튜브를 듣거든요. 듣다 보면 정치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좀 관심이 있게 됐는 게 재밌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대부분 다 정치 관련해서 뉴스가 많아요. 특히 조국이라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A라는 사람은 조국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은 나쁜 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자기네들이 그거를 증거와 증명을 TBS는 하지 않는, 그리고 뉴스에서 KBS, MBC에서 방송하지 않는 그 팩트 사실들을 유튜브에서 막 퍼뜨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팩트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를 헐뜯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어,
뭐 누구 있죠? 유튜브 박 무슨 유튜브 있지, 그죠?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호반입니까? 뭐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유튜브도 우연찮게 제가 저번에 한번 봐서 그런지 이번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보는데 이 사람 매매하는 패턴이 그래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차트를 분봉도 보고 30분봉도 보고 뭐 이 몇 분봉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봉을 보고 30분도 보고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뭐 이렇게 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는 게 오일하고 그다음에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하고 또 하나 더 보던데 천연가스입니까? 천연가스를 보더라고요. 천연가스가 얘기하는 게 레버리지가 크다 하더라고요.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무슨 의미인지 한 개당 8만 원 정도 친다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사람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서 그냥 왔다 하면서 그죠? 탁 잡아가지고 박살 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매매 성공률이 대략 한 1%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장중에 또 물려가지고 또 끝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승률이 한 1%쯤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인기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거꾸로 매매하면서 그죠? 거꾸로 매매하면서 덕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거꾸로 매매해서 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욕설입니다. 욕설. 이 사람이 참 보니까 실력도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사기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다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인구의 99.99%가 깡통 차는 시장에서요. 살아남은 1%거든. 그 사람이 비록 깡통을 뭐 찾든지 뭐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매매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보니까 실력이 쉽게 말하면 장이 좋을 때요. 장이 좋을 때는 돈을 벌어요. 제가 앞전에 거를 못 봤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봤는데 유튜브 한 2개 정도를 지켜봤는데 예전에 잘 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틀리기 시작할 때 거꾸로 매매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거꾸로 매매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별명도 있더라고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유튜브에 어떤 그 원동력이 뭐냐 욕설입니다. 욕설. 제가 욕설 같은 거 비속어 섞이는 유튜브를 좀 좋아하거든요.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사람 유튜브를 가끔씩 한 보면 매매하는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저승사자가 손짓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제 가슴이.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뭐 이렇게 중간에 끄질 않고 제가 본다는 얘기는 재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면 굉장히 찰지고 욕설이 굉장히 찰지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사실 2번은 잘 못 보겠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2번을 못 보겠는 이유가 매매를 너무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을 욕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준이 전혀 없어요. 뭐 영망치, 그다음 짝꿍댕이, 뭐 뿅망치 얘기하시던데 저도 사실 주식 투자 한 20년 했다 보니까 왜 잡았을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왜 잡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매매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시장이 좋을 때 2,000원 뛰기 해가지고 100만원 버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의 매매를 평상시의 매매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좋을 때 이거는 내가 왔다 싶을 때는 그냥 2,000원 뛰기 4,000원 뛰기로 해가지고 그냥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20만원 더 벌고 40만원 더 벌고 80만원 더 벌고 제 벌고 싶은 만큼 버는데 저하고 비슷한 점은 한 가지 있어요. 2,000원 뛰기로 막 돈 벌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13만원 벌었다가 25만원, 40만원, 뭐 50만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생각합니다. 내가 뭔 짓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매매를 미친 짓 하고 있지? 그거 맞아. 저는 다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요게 힘들어요.
이렇게 버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요 벌다가 탁 끊어버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게 되는 거 보니까요, 확실히 이 사람은 고수입니다. 예, 제가 분류했던 고수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고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확실히 고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확실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뭐 일종의 감매매 비슷하게 감에다가 기법을 섞어서 매매하는데, 사실 이 매매법을 보면 제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 거꾸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라. 거꾸로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일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치고, 잠자리 꿈을 꿨는데 악몽을 꾸면은 콜이고, 뭐 좋은 꿈을 꾸면 푸시고, 이렇게 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냥 남들이 다 할 줄 아는 거, 남들이 적어놓은 책이라든가 또 남들이 유튜브에서 올리던 거, 아니면 남들이 포탈에다 올린 거를 자기 나름 방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그냥 경험적으로, 쉽게 말하면 경험적으로 매매하는 거거든요. 예, 경험적으로. 자기가 많이 먹었던 패턴, 예를 들어서 100번을 매매 가지고 90번 먹었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한 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떨 때는 계속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크게 보면은 99번을 먹지만, 100번을 먹지만, 100번 중에 99번을 먹지만, 만약 1억 번이라고 가정하면요, 한 1000번은 맞아야 되겠지. 1000번이 초반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번이 초반에 나타나면 계속 손해보다가 나머지는 다 먹는 건데, 그죠? 예, 1억 번 중에서 뭐 9,990번을 먹는 건데, 9,900번을 먹는 건데, 이 100번이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깡통 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력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 대신에 제가 이분의 어떤 매매 패턴을 보면은 실력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제력도 있고,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굴러먹으면서 주식시장의 바탕 본질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게 확실되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제가 이 카페를 만드는 지가 이제 2년 반이 돼 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한 20년 정도를 해오면서 아직 저에 대한 안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 그냥 제가 글만 올리면은 수익 나는 일지만 올리면은 생계형 매매자라고 놀리고, 모의 투자라고 놀리고, 또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요. 꼭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제가 피곤할 텐데 꼭 한 놈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 인정을 다 하고 별 찌랄 다 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그냥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제가 롱런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저 덕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뭐 가끔씩 나타나긴 하지만은 저 때문에 손해봤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봤으면 그 사람 영상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돈을 빌리러 합니다. 자기 전거금이 없어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이 1,500만 원을 빌려줘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뭘 보고 빌려주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도 큰 고민이겠죠.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갖는 거는 맞는데 굉장히 큰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냐 그러면요, 자, 그 사람이 유튜브를 계속 올려주면은 이 사람은, 자, 이 돈을 빌려준 A라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요 방장이 잘 맞추는 경우와 못 맞추는 경우를 이 사람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가 메이저라 그러는데요. 저는 이 메이저들을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의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차트 분석보다는 사실은 이 메이저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 메이저를 받은 대신에 이 방장을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죠? 이 사람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반대로 갔는데 맞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뭐 소도 뒷발치다가 뭐 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죠? 예,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맞춰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몰빵 들어가서 정말 인생 한번 바꾸자 싶어가지고 미친 척하고 다 질러버렸는데 이 사람이 맞춰버렸어. 어디 됩니까? 이 사람 깡통 차버리죠. 이 사람은 이 메이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방장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접어버리면 이 사람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기준이요. 그죠? 이 사람의 기준은 누구다? 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을 경우와 틀릴 경우만 판단하면은 이 사람은 돈 벌 수 있으니까
계속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 성격상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복구해 줄 거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수입, 유튜브라든가 수입이 있으니까 갚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갚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돈을 빌려줄 것 같으면 돈을 못 빌려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절대 안 갚을 거라는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꼼한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못 받을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데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저는 이 메이저를 위해서 상대로 하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메이저들의 시장을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지, 그죠? 뭐 차트 분석과 그 다음에 메이저의 패턴 분석, 뭐 그리고 기타 뭐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서 하는데 요 사람만 분석하면 저보다 낫지,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잘 맞추기 시작하면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되겠죠, 이제. 왜 이 사람은 얘가 틀려야지만, 그죠? 틀릴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맞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벌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틀려야지만 돈을 많이 버는데 얘가 맞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의 한계는 뭡니까? 방장이 잘 맞추면은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굉장히 많이 틀렸다 하는 그 어떤 현실적인 고증이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차겠죠. 그래서 좀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구독자들과 방장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서로 싸우고 있다. 그 제가 보기에 서로 싸워라 이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지, 그죠? 저 때문에 돈을 날렸다고 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에, 저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가끔씩 있는데 저 때문에 돈 날렸다 한 사람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시황을 안 올린 것도 아니고요. 2년 넘도록 2년 반 동안 숨도 안 쉬고 매일 시황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 때문에 돈 날렸다 한 사람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틀릴 때는 시황을 안 올리기 때문이지, 그죠? 물론 저도 가끔씩은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 틀릴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 흔히 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대응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 시장의 시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이 대응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손해났다고 저를 씹어제낀 사람이 없는 이고 제가 롱런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죠. 대신에 이 사람은 이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고 구독자도 많이 벌고 어디 가서 돈도 빌리는데 저는 유튜브도 이는 얼마 안 되고 오늘 제가 자전거 달리다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한번 여러분들 동해안 구경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1000명이 안 돼서 실시간 안 되더라고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기가 막힐 일인데 이 돈 날리는 사람은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되는데 맨날 돈 버는 사람 그리고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은 구독자가 900명인가 뭐 800명인가 뭐 밖에 안 돼요. 참 희한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틀리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장과 정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정신병자처럼 욕을 하면서 에이 개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하면은 제 구독자 수는 10만 넘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될지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매매 상황 뭐 이런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 지겨워서 말하기도 싫고요. 일자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오다가 봤는데 사람들이 가끔씩은 그렇습니다. 항상 제 뜻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반성님이 저희 카페에 오신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이분이 저희 카페 오신 지 되게 오래된 분이에요. 제가 카페에 접속하시는 분들 제가 누가 접속하나 보거든요, 제가요. 근데 오래되신 분인데 뭐 주말에 한번 틀렸던 모이지, 그죠? 틀렸는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셨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하나 남겨드렸는데 어,
4월 달에 돈을 버셨다 하니까 좀 신기하네. 어떻게 돈을 벌었지? 저는 4월 달에 못 벌겠던데.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400 넘게 벌었습니다만 못 벌겠던데. 어떻게 돈을 벌었지? 이런 거지. 요런 거죠.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매매를 잘 여셨어요. 잘 여었다가 한번 손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깨달았다. 깨달았다 쓰면 안 되지, 그죠? 대세상장 아니다. 뭐 이게 더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이분은 아마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세 상승장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을 모르는 게 대세 상승장이라는 게 뭔데? 대세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요, 우리 121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동평균선. 121선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요, 우리가 이게 대세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 위에 60일선이 있겠죠. 그 위에 또 20일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11선, 5일선 있지, 그죠? 주가가 요 위에 있는 걸 대세 상승장을 합니다. 대세라는 거는요, 많이 오른 대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재의 정치권의 대세는 어떻게 되느냐? 대세라는 것은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 움직이는 거. 지금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어느 흐름이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럼 대세가 누굽니까? 민주당이지, 그죠? 그럼 민주당이 100%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선거에서 50대 50인데 어느 쪽 한쪽이 기울어지는 것을 대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인데 지금은 상승장이면 상승장. 주가 이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물론 하락했는 게 있습니다만은 하락했는 거는 이미 끝났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미 죽었는 얘기잖아요.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종가는 금요일 날, 목요일 날입니까? 아니, 수요일 날인가? 뭐 미국은 좀 떨어졌던데 제가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만 수요일 날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뭡니까? 최고점입니다. 이거 대세 상장입니다.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졌다, 한 50포인트 빠졌다. 대세 상장입니다. 뭐가? 21선 깨기 전까지는요. 21선 깨기 전까지는 이평선이 정별이잖아요. 우리 정별이라는 말씀, 정별요. 정별 상태를 우리가 대세 상장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단기적이든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이게 1460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1950 정도 왔지, 그죠? 그럼 500포인트죠. 이게 한 달 만에 왔잖아요.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한 달 만에 500포인트 온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2060에서 1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년 동안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2000 했다가 2400, 2000, 2080까지입니까? 갔다가 또 폭락했다가 그래가 올라갔던 게 2600이잖아요. 이게 10년 걸렸어요. 10년요.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불과 어떻습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종합주가 1460에서 1950까지 대세 상승입니다. 이게. 대세 상승 500포인트가 한 달 만에 올랐어요. 이런 적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단 20년 내로 2000년도 이후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분 말 다 틀렸는 거지, 그죠? 지금은 대상상 맞습니다, 그죠? 맞고, 그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이 왜 반성님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한테 배우지도 않고 혼자서 열심히 매매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계시는데 왜 남하고 통화를 해가 깨닫고 이러십니까? 예, 그러면 곤란하지, 그죠? 예, 제가 되게 곤란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는 좋지 않으실 겁니다. 금방 복구할 거니까요. 뭐 굳이 뭐 얘기할 우리 선수끼리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저도 이번 달에 제 일지 한 받지 않습니까? 3일 손실 보고 뭐 4일 동안 매매 못 하고 뭐 먹은 날 못 먹은 날 다 따져가 7만 원 먹은 날도 있고 뭐 5만 원 먹은 날도 있고 뭐 예, 선수끼리 왜 그럽니까? 뭐 당연히 복구를 하는 거죠. 그냥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선수끼리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쫄리신다,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4월 달은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렵다고 해서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4월 달이 쉬웠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 봤던 사람은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오버나이트를 하는 사람이죠. 오버나이트 하는 사람들. 그냥 사나나고 대충 들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콜옵션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잡았는데 수익 났다가 본전 왔다가 또 수익 났다가 본전 왔다가 안 팔고
계속 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이 뭡니까? 우리가 상승장이라 그러지, 그죠? 이런 장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장이 4월달 장이 굉장히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평선 보고요. 그냥 오면은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잡는 연습만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저랑 틀리게 4월달 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어차피 차트는 모르는 거고 자기가 아는 거는 자기가 베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상승장이라고 보니까 콜을 들어갔어요. 콜 들어갔는데 한 50% 물렸단 말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손절을 할 건데 이런 사람들은 손절 안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400% 올라가 버리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200%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연하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계좌가 반토막 됐다가 200% 수익 났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반토막 났다는 것을 생각 안 하지. 왜? 안 팔면 손실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4월달에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1년에 한 석 달밖에 없을 거예요. 돈을 마음껏 버는다는 석 달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어려워하는 달이 1년에 한 4개월 있거든요. 4개월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월이 요런 장입니다. 요런 장. 저는 상승장 싫어하잖아요. 상승장요. 하락장은 되게 좋아하는데 상승장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벌어요. 대신에 신나게 버는 게 3개월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위태위태할 거예요 아마. 어쨌든 판사님도 그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건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일지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일지는 아니더라고요. 일지는 아니고 보니까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나름 정상적으로 매매하시는데 4월달이 왜 쉬웠을까? 뭐 이렇게 저는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자, 다른 분들 거 한번 볼까요? 빨래 해야지 되는님, 반석일지, 빨래님. 자, 그 밑에 건 언제 끼고 이거? 4월달. 아니구나. 그래도 일찍 올려주신 분이 되게 많네요. 미선 혼자 놀기. 아이고야, 잘하고 계시다, 그죠? 혼자 놀기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님인데, 지금 한 달 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목욕탕에서 봤던 그 내용이네요. 좀 되게 웃겼어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 되게 솔직하지, 그죠? 예, 굉장히 솔직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그 모습이 다 저하고 똑같아요.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이 전부예요. 예, 솔직한 사람이란 얘기죠. 원래 투자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돈 날리고도 올리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예, 사람들 다 돈 버는 것만 올리지 돈 날리는 건 절대 안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돈 날리든 벌든 올리잖아요. 그게 자신 있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매매라는 거는 돈은 버는 날도 있고 돈을 날린 날도 있어요. 항상 벌 수도 없고요. 항상 날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은 자기 자랑이기도 하고요. 나름은 반은 자기 자랑이고 반은 뭡니까? 반성하는 겁니다. 어이구야, 자전거 타다 보니 무릎에 다 까이가 피나네요. 똥구녕 옆에 막 안장에 너무 앉아가지고 덥기도 엄청 더웠거든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만 안장에 막 500원짜리 동전만한 종기도 생기고 겨드랑이도 종기 생기고 난리입니다, 난리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사람은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도요 절대 잘못한 얘기 안 합니다. 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일본의 아베 총리 한번 보세요. 자기가 저희 국민들을 그렇게 이렇게 확살을 시키고 있는데도 절대 반성 안 합니다. 왜? 정치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은 반성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자기 인생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은요,
실패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이 성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자, 뭐 우리가 가장 간단한 이야기로 정주영 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책도 한번 읽어봤지만은 그 사람이 성공했던 거는 40 넘어서 지금 저보다 나이 더 많을 때나 아니면 저 나이 때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20대 때도 성공을 했죠. 자동차 뭐 만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그죠. 그 전쟁이 일어나서 또 다시 하나 뭐 맨 처음에 쌀집입니까? 쌀집부터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집을 물러받고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그리고 군수 물품 뭐 했는데 또 뭐 악재 나고 이러면 7번 8번 아마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7, 8번 정도 넘어졌을 텐데 그냥 말 그대로 풍지박살이 났는 거지 그죠. 풍지박살이 났는데 그 사람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했던 거는 딱 제 나이 때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근데 20대 이전부터 전쟁 시절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고생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근데 정지용 씨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집안에 쌀 한 톨 없을 정도로 망했는데도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또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정지용 씨는 성공한 사람이다. 아유 제가 정지용 씨라고 했네요. 정주영 회장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들이죠. 결국에는 성공할 것 같은 실패도 있고 실패 같은 실패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실패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해도 또 일어나는 사람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패할 줄 알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생각하면서도 실패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성공하려고 만약에 마음먹었었으면 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으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쪼매난 뭐 호남에 있는 또는 전라도에 있는 뭐 경상도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됐겠지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인 지금은 삼성이겠지만 뭐 불과 20년 전만 해도 현대가 최고였는데 그때 현대 삼성도 따라오지 못했지 그죠. 동대 구멍가게 수준이었죠. 그 현대를 만들었던 거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정주영 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실패할 걸 알았기 때문이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요 저는요. 실패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인데 성공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1000번 만번을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은 다 보상받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하려고 계속 실패를 했던 거죠. 빨리 해야지 님이 저한테 저번 달 4일날 3일날 저번 달 초인가 하여튼 시크릿 카페 오시면서 뭐 현물도 제대로 모르고 뭐 셀트리온 들고 있다 그랬는데 뭐 현물이 뭔지도 모르고요. 파생이라는 상품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현물도 잘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차트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 사람이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차트 정도는 알고 캔들이 뭔지를 알고 일봉이 뭔지 알고 이렇게 배우는 사람 같으면 한 달 정도면 저한테 배워서 뭔가 큰 득이 될 텐데 정말 캔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저희 시크릿 카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인드 강의하고 기법 강의가 있는데 제가 기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인드를 많이 보냈어요. 또 실제로 시크릿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 10명 중에서 한 3명밖에 제가 안 받아요. 7분은 안 받아요. 그 이분한테도 제가 마인드를 교육받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기초니까 기초를 좀 갈고 닦고 오세요 했는데 막 꾸역꾸역 우겨가지고 기법으로 오시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분이 과연 한 달 만에 기초도 떼고 마인드도 하고 기법까지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4월 달에 배운 사람 중에서 랭킹 2위입니다. 랭킹 2위. 랭킹 2위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공부했는 내용을 다시 보기 위해서 봤던 영상을 표시를 하라고 해놨거든요. 댓글에다가 다시 또 보기 위해서 괜찮았던 영상들을 밑에 댓글을 달아놔라. 그리고 다시 보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한 이분은 벌써 한 바퀴 이상 돌았어요. 지금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시크릿 카페 영상들이 많거든요. 물론 공부해야 될 영상들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제가 봐도 이거 다 영상들이거든. 전부 다요. 전부 영상들이고 공부해야 될 것만 해도 여기 1주 5주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달이면 다 되긴 됩니다. 한 달이면 다 끝나긴 끝나는데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봐야 될 게 또 원포인트 강의 기초 강의도 있잖아요. 기초 강의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겠나 싶었더니만 한 2주 동안 제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제가 매매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2주 만에 딱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아우 건방지고로 그죠. 이제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 그 제가 했거든 처음부터요. 2주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손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손 별로 안 빨라요. 예, 별로 안 빠른데 여러분들이 느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린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여러분만 느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느려요. 전체적으로 99%가 다 느려요. 99.9% 다 느려요. 생각하는 것도 느리고 순간적인 판단도 잘 못하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를 한 2주만 하면 고칠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그거요. 근데 그걸 2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빨라져요 그냥. 생각도 빨라지고 손이 빨라지면 생각도 빨라지고 눈도 빨라져요. 이게 빨라진다는 개념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손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눈도 빨라져요.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빨라지고요. 모든 게 빨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트레이닝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들 느려 터졌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느려요. 돈이 막 까이고 있는데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면서. 수익 날 때야 느긋하게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들고 있어도 되는데 손실이 나는데 계속 들고 있어 그냥. 담배 뻑뻑 피면서 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이유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뭐가 느립니까? 머리가 느려서 그래요. 아니 1분 매수를 하고 1분 안에 팔았으면 10만원 손실 나면 끝나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들고 있다 2시간 만에 500만원 날리고 팔거든요. 왜 그래요 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이 사람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10분 만에 팔면은 10만원 날리면 끝나는 건데 왜 이거를 2시간 동안 보유를 하다 결국 500 날리고 끝내냐 500만원 날리느냐.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들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이거인 사람 아까 전에 말했던 유튜브 그 사람도 이거죠 그죠. 이 사람 원인이 이겁니다 이거. 이 대부분의 99% 사람들이 다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느려서 그래 느려서. 뭐가 느려서? 손이 느려서 그래 손이 느려서. 이거 느낌 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중수 이상 깡통 한 서너 번 쳐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고수 중에서도 뭡니까? 좀 순화해가지고 입고수라 그러지 입고수 그죠? 제가 드리는 말로는 주둥아리 고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딱 샀는 거 딱 보면은 요 분위기가 딱 까일 거 보여요. 그럼 10만원에 깔끔하게 던져야 되는데 꼭 50만원 100만원 500만원까지 버티다 결국 박살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손만 빠르면 돼요 그냥. 이거는 2주만 하면 돼요 2주만. 그냥 할아버지 70세 할아버지도 제가요 워렌 버핏보다 더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70세 80세가 머리만 다쳤으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지 그죠. 근데 제가 처음 완전 초보를 가르쳐 본 거는 몇 번 되긴 되는데요. 이제 나이도 어리고 완전 초보를 가르치는 거는 제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한번 2년 전에도 한 몇 명 있었고 또 한 10년 전에도 몇 명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20대
가르쳐 본 게 제가 굉장히 횟수가 적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런 사람 가르쳐 본데 근데 2주 만에 딱 전화 와서 건방지구로 그죠? 아 저는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라고 제가 시간을 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라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웃음이 탁 나더라고 순간적으로요. 아 야는 잘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자기 목표는 전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아 야는 잘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돈을 날리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고칠 수 있어요. 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고치면 되잖아요. 알면 되죠 알면 그죠? 시장을 알면 돼요 시장을. 주식 알면 되잖아요. 느린 건 어떻게 합니까? 2주간 매매하면 교체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마스터 됐으니까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남았는 게 뭡니까? 모르는 걸 알면 되는 거죠. 이게 또 사실은요. 아까 전에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허시실님이 저희 카페에서 월계 호랑이님 이후로 한 몇 명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신데 굉장히 저에 대해서 관찰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매매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시실님이 알고 계시는 저라는 사람의 제 매매는 약 한 10%? 그러니까 허시실님은 저희 10%밖에 몰라요. 예, 본인은 자기가 알고 계시는 것이 저의 뭐 70%, 80%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글 올리는 거를 한 번씩 참고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 저에 대해서 10%밖에 모르는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빨래 하자님은 저에 대해서 약 한 90%에서 95%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이 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시실님은 여기서 출발하고 계시는 기고요. 이제 빨래 하자님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이제 목표점이 여기가 골 지점인데요. 이제 허시실님은 여기 계시는 거고 빨래 하자님은 여기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 목표 지점 오기 전까지는 빵원이에요. 빵원. 돈 못 벌어요. 목표 지점이 오고 도달하면 이때부터 하루에 10만원 더 벌고 20만원 더 벌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리를 보면은 허실질님은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만큼 본인의 경험이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은 제가 가르쳐 줬으면은 이거는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허실실님도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럼 이게 기간이 길면은 6개월, 짧으면 3개월, 더 짧으면 한 달 만에도 가능했단 말이죠. 그 와중에 허시실님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 약 2년 정도를 저희 카페, 2년 넘게 저희 카페에 있었으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빨래하자님한테 올려드렸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허시실님 말이 거의 99%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노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그죠? 제가 노출시키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저희 카페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 뭐 귀로 듣는 이야기, 눈으로 듣는 이야기, 각종 일지들 쭉쭉쭉 다 있는데 사실은 제가 노출시켰던 부분이 제 매매의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 이만큼 띄가지고 이제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놨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감춰버렸어요. 알면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허시실님은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부분을 자기 걸로 채웠어요. 지금 허시실님은 이 나머지 거는 제 게 아니에요. 허시실님만의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꼴지점 위로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요. 성공하신 거지 그죠? 바탕은 제가 도와드린 거지 그죠? 왼손은 거들뿐 살짝 도와드렸는데 그거를 허시실님이 시행착오를 겪으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 빨래자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없다면은 해야 되겠죠. 제가 없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법도 100%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근데 허시실님이 만약에 2년치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면 빨리하자님은 3개월치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돼요. 왜냐 그러면 하지 마라 한 짓을 제가 다 시크릿 카페에서 다 알려드렸거든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마라 얘기하지 그죠. 예를 들면 금요일 날도 하지 마라, 오늘 오후도 하지 마라, 내일 오전도 하지 마라, 맨날 하지 마라 그러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해가 돈도 벌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은 연구소에 맨날 시황 올리면은 오늘은 만기 전주 금요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오늘은 주말에 피곤할 수 있으니까 주말에 금요일 하지 마라 그러고,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무슨 맨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는 맨날 돈 벌고 있잖아요. 지는 맨날 돈 벌면서 남복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요, 이 빨리하자님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는 모르죠. 한 달밖에 못 배웠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옵션이라 하는 상품이 얼마나 어려운 상품이냐고. 굉장히 어려워요. 옵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유튜브 통틀어도요, 실제로 자기가 돈 버는 사람 유튜브는 없어요. 아마 제 카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다, 기법적으로 이렇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자기가 돈 버는 모습을 1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옵션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요. 근데 그래서 내만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빨리하자님이 주식의 주자도 몰라요. 캔들도 모르고 이평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선안하고 들고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2주 만에 이 중요하다 하는 이 느리게를 마스터하고요. 지금 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잖아. 이 알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복기를 하고 있대. 복기. 복기가 뭡니까? 자기가 매매했던 것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차트를 보면 이 자리는 잡는 게 아니었구나. 아니면 이 자리는 조금 더 밑에서 잡아야 되는구나. 이 자리에서 좀 버텨서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고수예요 고수.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 유튜브 그 사람보다 더 고수란 말이야. 고수예요 이 사람요. 실력은요 지금 저희 카페에 있는 누구를 가리켜도 괜찮은 실력일 거라. 아직 돈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돈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돈을 버는 것하고 제가 얘기했잖아. 돈을 버는 것하고 많이 아는 것하고는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실제로 뭡니까? 실력은 고수예요 고수. 아마 남들 가리키라 하면 다 가리킬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 가리킬 거예요 한 달 만에. 근데 이 사람이 옵션 업자도 모르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2주 동안은 뭐 배워도 뭐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그냥 뭐 영상을 공부하더라도 뭐 알겠어요? 전혀 모르지.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주식을 알게 됐다 하는 게 언제입니까? 2주 이후에 남았는 2주 만에, 약 2주 만에, 그죠? 이 사람이 옵션의 기본 개념, 주식의 기본 개념, 그리고 선물의 기본 개념, 종합주가의 기본 개념, 미국 선물에 대한 매매 방법 다 알아요 이제 이 사람은요. 단지 돈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실력은요 아마 유튜브에 있는 어느 고수보다 더 고수일 거라. 이렇게 3개월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TV에 나와가지고 방송해도요 아마 다른 전문가들보다 실력이 나을 걸요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굳이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참 돈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좀 고달프지만 배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방송을 할래, 유튜브로 방송할래 이러면 이 사람 당장요 한 3개월 지나면은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2주가 2주 처음에 2주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니까 기초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주식의 주자 아는 2주 만에 이 모든 거를 제 거의 모든 거 깊이는 좀 없지만 웬만한 10년차 옵션 하는 사람 전문가보다는 더 나은 실력일 거예요. 같이 제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보통 실력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거든. 왜 이평선이 있더나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라. 추세선이 어쩌는지 물어보거든. 안 물어봐 나한테. 왜? 다 알고 있거든. 그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사실은요 투자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투자자라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매매해가지고 실전 고수라고 하지. 실전 고수. 실제로 자기가 매매가 돈을 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둥아리 고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못 벌어요. 실력은 높은데. 실전 고수는 실력과 관계없습니다. 돈 버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실력과 관계없어요. 실력 없어도 돼요. 실력 있으면은 편하게 벌어요. 편하게. 왜 굳이 배우느냐? 편하게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력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해. 마치고 나서 자료 분석하고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장 분석하고 뭐 좀 이렇게 피곤해. 근데 실력이 있으면은 편하게 벌어요. 편하게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을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돈을 벌게 됐을 때 좀 편하게 벌 수 있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느냐? 실력 있는 10년 넘는 고수들도 돈을 못 버는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지,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라는 게 어떤 경우니까 그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전체 다 뭐 대응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제가 굉장히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 대응이라는 거. 얘는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깊이가 있든 없든 간에 되게 많이 알면 돼요. 이게요. 이 많은 것들이 뭡니까? 허시실님이 겪어왔던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들을 이렇게 졸라 많이 겪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이 보면 그때부터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실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전으로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돈은 버는 건 이게 돼야 돼. 이게요. 쉽게 말하면 실전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문종합 영어를 떼면은 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미국에 보면 자기 이름으로 영어도 못 적으면서 대화는 잘하거든요. 그 사람은 뭡니까? 글을 적는 실력은 안 되지만 대화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영어의 문법은 정말 꿰차고 있는데 회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실전이 안 돼서 그렇죠. 미국 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주머니에 10,000원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겠어. 어떻게 합니까? 바디랭귀지 하지. 바디랭귀지. 몸짓 손짓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몸짓 손짓을 외국인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졸라 맛없는 햄버거 주겠죠. 근데 맛이 없잖아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막 어떻게든 맛있는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공부하겠지, 그죠? 그러다 보면 저 햄버거가 맛있는 햄버거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뭡니까? 그 햄버거를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 햄버거를 이름을 적을 수 있나 없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유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 이름이 고유명사지요. 자, 제 필명이 절건파생꾼입니다. 여러분이 절건파생꾼에 대해서 몇 프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유튜브에서 만난 저밖에 없죠. 1% 밖에 없지, 그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저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알 필요 없는 건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저하고 결혼할 거 저한테 돈 빌려주거나 아니면 저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랑 결혼할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결혼하면 나중에 돼가지고 이혼하거든요. 고생하거든요. 근데 저랑 결혼할 사람 아니고 그냥 멀찍이 떨어진 사람이라 그러면 저에 대해서 크게 알 필요 없잖아요. 제 인생에 대해서 알 필요 없죠. 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얻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거는요.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많은 실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꿰차가면서 틀린 거를 수정하고 틀린 거를 수정하고 틀린 거를 수정하고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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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성공을 한 번이면 족하거든요.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 성공을 한 번을 위해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돈은 날리지 말고 싶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5만원, 3만원, 10만원 날린 건 괜찮아요. 그거 날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목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가 10년 동안 매매를 해가지고 10만원 벌고 싶다. 근데 하루에 10만원 날리면 안 되겠죠. 근데 10년 동안 매매가 10만원 벌고 싶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의 90% 이상은 뭡니까? 10년 넘도록 10만원도 못 버는 게 문제되는 거죠. 다 계좌가 마이너스거든. 90%는 마이너스거든요. 10% 정도만 본전하는 사람이고 이 중에 1%만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10만원 번 사람도 몇 프로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 중에서. 이렇게 또 못 버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만원 날려도 괜찮아요. 초반에는. 저도 처음에는 치고 박았다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치고받고 또 현물회가 돈도 날렸잖아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날리고 하루에 뭐 400도 벌고 하루에 700도 벌어봤는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많이 벌면은 1, 200 벌고 적게 벌면은 적게 버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마이너스 나게 합니다. 어떤 날은 600만원도 벌었는데 내가 하루에. 근데 그 달 지나고 보니까 마이너스 100만원이라. 씨발 벌면 뭐하노. 어차피 다 날라갈 낀데. 그죠? 벌면 뭐해요. 돈 다 날라갈 낀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지켜야 된다고. 여자친구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돈도 지켜야 돼요. 내 돈을요. 내 돈은 내 돈입니다. 절대 남한테 주면 안 돼요. 사이버머니가 아니에요. 현금이에요. 현금이고요. 다 돈이에요. 돈.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매매를 해보니까 내가 하루에 1000만원 벌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씨발 100만원씩은 벌 수 있겠더라 말이야.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어. 근데 날리면 2천만원 날라가 버리는 기라 1000만원 버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1000만원 10번 먹고 하루에 100만원 10번을 먹고 한 번 날리면 2천만원 날려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900만원 적자예요. 적자. 그럼 100만원 버는 게 뭐 의미가 있냐고. 2천만원 날려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나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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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벌고 1000만원 한번 날리면 얼마입니까? 이 마이너스 100만원이에요. 이거요. 이러니까 뭐야 10년이 지나도 10만원도 못 버는 거예요. 이 사람 실력은 뭡니까? 실력은 전 세계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보다 실력이 나아요. 이 사람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성률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예요? 성률로 치면은 전 세계 10% 안에 드는 엄청난 고수인데 돈은 못 벌어.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전 고수가 있고 주디 고수가 있는데 다 주디 고수인 거라.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돈 버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실력이 아니라 실전이라고 해요. 실전.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일지를 한번 봤는데 일지를 딱 보는데 앞전에 날렸는 것도 솔직하게 딱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지? 레버리지로 날린 것도 딱 인정하지 그죠? 보세요.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 뭡니까 이거? 매매 안 한 날, 매매 안 한 날, 매매 안 한 날, 매매 안 한 날, 중간중간에 매매 안 한 날 있지 그죠? 이거는 빵이니까요. 매매해가지고 날린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저도 매매 안 한 날이 3일쯤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싶어 미칠 타이밍이라. 근데 매매 안 한 날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한테 회비 내고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매매 안 한 날이 있어요. 보면은. 왜 안 할까요? 이날. 자기가 보기에 이 시장은 이날은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한 달 전만 해도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옵션의 옵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차트의 차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매매 연습을 20일까지 일주일에 10일까지 했다고 칩시다. 이때까지 매매 연습이었어요. 이날부터 이날까지 매매 연습이었어요. 자 보세요. 다 실패지 그죠? 실패가 몇 분입니까? 지금 하루 이틀 3 4 5 6 7 7일 중에서요. 하루 수익이고 4일 손실이고 매매 안 한 날수가 2일입니다. 7일 중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매매 연습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됐다 그죠?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매매 시작했습니다. 매매 시작하고 나서 자 매매 시작하고 나서 이쯤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좀 파악했겠지 그죠? 이때는 연습일 거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연습하면서 모의 투자를 했을 거라 아마 이때부터 모의 투자를 하고 모의 투자 하다가 지금 20일이니까 거래일수로 딱 치면은 한 12, 3일 정도 만에 12, 3일 만에 실제 거래를 시작했는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 시작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날릴 때 9,000원, 3만원, 먹을 때 9,000원, 3만원 날리고 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알겠다 싶을 때쯤 돼가지고 매매했는데 이 매매 쉬었다가 매매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매매를 안 했어요. 또 해봤는데 2만원 날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매매 안 했어요. 대단하지 그죠? 예, 손해를 보고 난 다음날 매매를 안 했어요. 이 사람요. 우리 보통 손해보고 나면 다음날 꼭 하거든요. 그래가 또 박살나거든 이렇게. 이때의 장점은 모를 때라서 가능해요. 모르니까 했는데 박살났어요. 그 다음날 했는데 시급했겠죠. 돈은 벌었지만 제가 보기 시급했을 것 같아요. 왜? 장중에 마이너스 나 있다가 플러스 만들었겠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나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죠. 매매를 쉬었어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했습니다. 간만에 뜩 했는데 4,000원, 5,000원 벌었네. 그죠? 예, 5,000원 벌었네요. 뭔가 좀 얼떨결에 4,000원이면 한 개 가지고 뭐 단타 두 번 쳤는 거겠다. 그죠? 옵션 매매가 35만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개 가지고 두 번 수익을 냈거나 한 개 가지고 두 틱을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네. 그죠? 예, 두 틱이나 세 틱. 먹다가 한 번은 본전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리고 25,000원 마이너스 나고 다음날 안 했어요. 와 이거 인내심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이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자리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속 손실 안 낸다 그랬죠. 근데 저번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연속 손실 났어요. 3일 연속이면 3일 연속. 이틀 연속입니까? 제가요 연속 손실 났는 게 기억도 안 난다니까. 언제 냈는지요. 근데 제가 무려 이틀 연속 수익 손실까지 나왔어요. 저번 달에 4월 달에. 그죠? 근데 손실 나고 매매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매했는데 조금밖에 못 벌었죠. 그 다음날 뭡니까? 또 맞았죠. 그리고 또 맞았어요. 그죠? 날린 금액 한번 보세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열받을 때 됐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시발 매매 배워가지고 매매하는데 돈도 줬도 못 벌고 에라 모르겠다. 돈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돈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 달 동안 매매해가지고 이 사람이 손실 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달 동안 며칠 손해봤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을 손해봤어요. 7일. 한 달에 절반을 손해봤어요. 거의 절반을. 손실 얼마입니까 지금? 8만원 10만원 10만원. 이 사람 손해보는 거 10만원 밖에 안 돼요. 한 달 동안 내내 매매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세요. 손실 났을 때 다음날 매매 안 했어요. 그리고 수익 났고
요날. 그리고 요날이 중요한데 29일 날이요. 29일 날 손실이 얼마입니까? 7,000원이죠. 자, 매매 금액 62만 원. 뭡니까? 매매 한 두 번 했어요. 제가 두세 번 했어요. 두세 번 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매매 끝내버렸어요. 이날 보세요. 다른 날에 비해서 이날 매매 금액 되게 크지, 그죠? 근데 이날 보세요. 이날. 보이죠, 여러분들? 보이죠, 이거? 옵션 300만 원. 그 다음에 1억 6천, 2억 2,900, 1억 2,500 선물을 했겠다,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수수료를 보면 알겠지, 그죠? 수수료 보면, 그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해오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매매를 줄였다. 매매금이 줄었다. 그리고 손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요. 손실이 2만 이상 안 나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돈 있어요, 이 사람요. 지 마음먹으면 하루에 500만 날릴 수도 있어요. 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3개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트만 요 내용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3개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수익이 하루 이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달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예측 못해요. 왜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옵션의 업자도 모르고 주식 주자도 모르고 차트 차자도 몰랐는데 2주 만에 대충 문제점의 두 가지인 손느림을 고쳤고요. 지금은 뭡니까? 이제 매매의 문제점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4주 만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두 달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두 달 더 지나면 손도 졸라게 빨라지겠죠.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요. 286 컴퓨터 쓰다가 286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286, 486, 586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요. 펜티엄 3, 뭐 펜티엄 2 이런 거 나왔을 때 지금은 뭐 i5, i9 뭐 이렇잖아 그죠? 예, 이 사람은 뭡니까? 컴퓨터가 자고 일어나면 성능이 높아지듯이 이 사람도 실력은 자고 일어나면 실력이 높아질 거예요. 아마 3개월쯤 지나면은 컴퓨터로 치면은 i5세대에서 i7세대까지는 될 겁니다. 지금이 9세대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이 9세대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5세대, 7세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성능이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쓸만할 정도는 될 거예요. 실력은 지금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도 실력이면 여러분들 TV에 나오시는 전문가보다 실력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하고 통화도 한 번씩 하면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실력은 이 사람이 남을 가리켜서 남을 납득시킬 수 있는 실력은 될 것 같아요. 2주 만에. 그죠? 이런 사람이 3개월 지나면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도 예측 못해요. 물론 얘기했다시피 돈으로 연결하느냐 마느냐는 이게 빠르면은 바로 될 수도 있고 늦으면은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 달 내내 두들기 맞는 거잖아요. 한 달 내내 두들기 맞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시장도 분석하고 자기가 매매했던 것도 다 분석하고 그러면서 돈 얼마 날렸습니까? 10만 날려 10만 원요. 4월달 장 되게 어려웠잖아요. 4월이 어려웠다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1, 2, 3월달 쉬웠어요. 4월은 매매 어려웠어요. 저도 매매 안 한 날도 많고 손실 나는 날 되게 많은데 굉장히 어려웠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날 열 안 받고 열 받은 날 없어요. 계좌 보면 알겠지만 저하고 똑같아요. 열 받은 날 없어요. 이게 열 받으면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20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뜬금없이 200만 원짜리 나오고 뜬금없이 150만 원짜리가 나와요. 마이너스로. 없어요 지금요.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첫 달을 이렇게 잘 보냈다는 얘기는 두 번째 달도 잘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문제가 아니고 자, 이 빨래 하자님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요. 자, 나중에 마이너스 200도 나올 거고 마이너스 100만원도 나올 겁니다. 근데 쫄지 마세요 지금.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200만원 나왔어요. 쪽팔리지 그죠? 예, 복구도 안 되고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서 일지 안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일찍 올리면은 제가 상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제가요. 놀립니까? 놀리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를 제가 알게 돼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카운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이 없는 굉장히 유용한 카운셀러일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는 그런 카운셀러 말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밤에 배들이 바다에 떠댕기다가 알아서 잘 찾아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GPS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지만 바다에는 GPS가 없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그런 자동차에서 쓰는 것처럼 상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등대 때문에, 등대 때문에. 그죠? 등대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등대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못 써먹지, 그죠? 저도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아까운 제 생활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요. 저도 제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해줍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 한마디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탁 던져주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돈을 버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사람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매매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봐도 내보다도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참 못 벌어. 그래서 상담을 한 30분 얘기를 들어보다가 한 2시간 동안 내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날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문제점만 짚어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도 알고 있는 바가 아니고 자기가 도저히 생각 못하는 그런 방향 또는 그런 매매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 사람은 제하고 통화하고 말 몇 마디 듣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허실실님도 그런 축에 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실력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실력은 있었고 돈도 있었는데 막상 매매를 해보니까 자꾸 두들겨 맞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피해가야 되냐 막 쫄고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 걸음은요 간단하고 명쾌하게 걸어야 돼요.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갔다가 오른쪽 발이 뒤로 갔다가 막 이래 하면 안 돼요. 똑바로 걸을 때는 왼발과 오른발로 그냥 보폭을 일정하게 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왼발을 한 바퀴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옆으로 돌렸다가 좌양 우양 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는 거라. 근데 쪽바로 가면요, 얘기했잖아요. 쪽바로 가면은 그게 목표가 저 좌측에 있어도 방향 틀어서 가면 돼요, 그냥요. 근데 스텝이 꼬이는 사람은요, 스텝도 풀어야 되거든.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스텝 꼬이는 거나. 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파악을 했다 치더라도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도 제가 카운셀러를 해줄 수 있으면 똑바로 가고 있으면 야 방향을 7시로 바꿔라, 방향을 8시로 바꿔라, 그 얘기만 해주면 그 사람은 방향 바꿔서 그 똑바로 가면 돼요 또요. 그럼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리 하자님이 이렇게가 6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손해를 보는 거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깔끔하게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아마 평생 동안 주식 투자 안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할 겁니다. 주식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돈 날리면서. 해볼 만큼 해보고 아니면 접으면 되잖아요. 도저히 재능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나는 못 기다리고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저처럼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거든요. 깔끔하게 접어버리고 다시는 주식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럼 나중에 60 넘어가지고 하루에 200만원 한 달에 200만원 버는 거, 아유 지금 배워놨는 게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200만원 벌어서 안 되잖아요. 애인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내 옷도 사야 되고 엄마 용돈도 드려야 되고 200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욕심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60 넘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아파트 경비원에도 100만원 밖에 안 주는데
한 달에 1, 200만 원 벌겠다 생각하고 덤비 들면은 벌 수 있어요, 그거요. 또 실제로 그 돈만 벌면은 만족할 것 같으면은 할 수 있다고요. 제 매매는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못하지만 확실한 거는 똑바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일지를 보고 느끼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여러분 계좌가 이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날 뭐 이걸 9천원 생각하면 900만원이라 생각해봅시다. 900만원. 900만원 생각해봅시다. 904만원 날렸다가 3,500만원 날렸다가 다시 900만원 벌었다가 3천만원 날렸다가 140만원 날렸다가 또 490만원 벌었다가 2,500 날렸다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몇 번 더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계좌예요. 그죠? 그냥 여기서 단위만 높이면 여러분들 계좌라고. 손실 한두 번 더 적을 거고. 그죠? 손실 몇 개 더 적고 결국 계좌는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금액이 곱하기 100이겠죠. 손실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번다고 백날 떠들어봤자 결국 여러분들 마이너스 나는 거나 우리 빨리하자님이 1,000만원 가지고 지금 10만원 날린 거나 1% 날렸어요. 1%. 그죠? 1,000만원에 10만원이 1% 날렸어요. 한 달 내내 매매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1% 날렸어요. 근데 파생이라는 상품이 뭡니까? 하루에도 10% 볼 수 있고 100% 볼 수도 있는 상품이잖아요. 잘만 하면은. 근데 이 사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젊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이 좀 있는 사람들 가리켜 보면요. 하루에 계좌가 50만원, 70만원씩 왔다 갔다 그래요, 그냥요. 벌어도 70만원, 90만원 왔다 갔다 하고, 날려도 70만원, 90만원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뭐야? 배우기 전에 깡통 차버리는 기라. 그럼 답이 없잖아요. 배우기 전에 깡통 차버리면. 이 사람은 3개월 지나도 최소한 이 900만원이 90만원 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3개월 배워서 다음 달에 50만원 손해보고 그 다음 달에 50만원 손해봤다. 이러면은 3개월 지나면 900만원 남겠죠. 그럼 이 900만원을 종잣돈 해가 직장 생기면 돼요, 그냥. 한 900만원 좀 있으니까 당장 돈 급한 건 없잖아요. 문제는 이 900만원을 다 날려버리고 90만원 남았을 때 문제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디 됩니까? 직장 다니려고 해도 90만원 밖에 없잖아요. 담배값 아껴야 되고 밥값 아껴야 되고 주머니에 돈 만원 없어가 벌벌 떨어야 된다는 얘기라. 이 사람에 비하면은 지금 이 사람은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10만원 벌면은 한 달 동안 손해받는 거 다 복구되는 거예요. 10만원만 벌면은 굉장히 매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하자님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는 내일 제가 보고 분석해 드리는데 월요일날 매매 안 할 겁니다. 저는 월화가 쉴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분석 안 할 겁니다. 저는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보고 뭐 판단하겠지만은 일단은 월요일날은 매매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이 황금 휴일날 주식 투자한다고 앉아가지고 꼭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황금 휴일날 그죠? 월요일날 하고 나서 화요일 또 쉬어야 되잖아. 그럼 월요일날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충격이 화요일까지 오겠죠. 이 황금 휴일날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 어버이날 꼭 제가 손을 봐야 되겠습니까? 돈 벌어봤자 뭐 50만원 30만원 100만원인데 그 돈 없다고 해서 뭐 죽습니까? 죽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매매는 자주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때 하는 게 좋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쉬죠. 그럼 월요일날 그럼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되면은 뭡니까? 요날 위클리 만기죠. 그 요날 오후장 들어가면 양압 존나게 빼겠죠. 안 봐도 뻔하지 그죠? 양압 존나게 빼겠죠. 그럼 오전에 만약에 재수 없어가지고 손해를 봤다 칩시다. 그럼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다 오후에 들어갔다가 개박살 날 수도 있겠죠. 이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차라리 쉬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월화 쉬면은 수요일날 뭡니까? 만기 전주니까 이날 풀이 다 빼겠죠. 그럼 이날 수요일
수요일도 좀 조심해야 돼, 그죠?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이날 손해 보더라도 다음날 복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할 때는요, 화끈하게 하지 마세요. 미국장에 올라가던 내려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완전 무시하고 살으라고. 그냥 주식은 없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지저분하게 또 막 미국장이 내렸니 올랐니 분석하지 말고요. 물론 시크릿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는 연구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그대로 하시고요. 대신에 현재 주식장의 포인트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